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사부터 한 개 보면서 시작할게요. 국민일보의 2022년 8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딸 집사준이 내쫓고 비번받고 80대 노모 한탄. 여러분 이런 제목만 들어도 벌써 한숨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금만 읽어볼게요. 80대 할머니가 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복도에 기거하며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내용으로 한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회자되었다. 기사 요약을 해보면 이 할머니가 돈이 많으셨대요. 자식들한테 미리 나눠준 거예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돈만 받고 할머니 노후를 대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일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부모님 사망 후에 남은 사람들 간의 유산 전쟁을 소송으로 통해서 해결하는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정리를 하세요. 미리 재산을 증여하시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점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아까 그 기사에 나왔던 할머니가 노후 대비를 해놓으셨다면 자기 노후 대비할 집을 남겨놓고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을 남겨놓고 자식들한테 다른 재산을 증여했다면 할머니가 집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생활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잠실 시그니엘에 집이 있고 또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이 넉넉하게 있었다면 아마 명절들에 자식들이 할머니 보러 맨날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자녀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여러분의 노후 대비예요. 살아갈 집과 생활비로 쓸 현금은 무조건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산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셔도 여러분 사망하면 상속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미리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려면 자녀들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보면 마지막에 막내딸이 2천만 원 주고 할머니랑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 서울에서 2천만 원으로 할머니가 거처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노후 대비를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한테 주는 걸 먼저 생각하다 보면 이런 할머니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노후 대비부터 생각하시고 재산 분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상속 전문 변호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노후 대비 재산의 주도권 자체도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 한 채 있고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상가 건물 한 채를 노후 대비용으로 남겨놓았다고 할게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상가 관리하는 게 우리 쉽지 않잖아요. 해보셨겠지만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건물 관리하는 데에도 자녀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빨리 증여받아가지고 우리 상속세도 비싸다고 하는데 좀 줄이고 내 통장에서 임차료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엄마한테 쏴줄게. 그러면 엄마가 그 돈으로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뭐 어차피 줄 거 그래 뭐 그래라 건물 관리하기도 귀찮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약속했던 생활비가 입금한 달에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노후 대비 재산 관리가 귀찮고 힘들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주도권 역시 여러분이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재산 처분의 선택권을 자녀가 가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미리 재산을 증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녀가 그 아파트를 다시 팔든지 전세를 주든지 임대를 주든지 자기가 들어와서 살든지 이 선택을 자녀가 하게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창업자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창업자금을 가지고 어떤 업종, 어떤 장소,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자녀가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랑 자녀분들이랑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자녀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받아도 받은 게 아닌 겁니다. 명의만 내 거고 선택은 엄마가 할 거면 왜 줬노?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주는 이유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서일 목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목적은 자녀가 자립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결국 물고기 자체를 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낚시를 처음 하는데 어떻게 베테랑처럼 낚시를 잘할 수가 있겠어요. 날씨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낚싯대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미끼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거니까 자식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때까지 여러분이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자녀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개입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일정 선을 넘어서 개입을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개입을 했으면 부모님들이 책임을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한 발짝 뒤에 떨어져 있고 그 자녀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서로 간에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한테 처음부터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억을 줄 재산이 남아있는데 10억을 처음에 다 줘버리면 이 친구가 실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자녀의 역량에 맞게 돈을 조금 쪼개서 주시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자녀에게 기회를 계속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실패를 해도 노력을 했는데 운이 없거나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2번, 3번, 4번 기회를 줘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자녀가 너무 능력 부족이에요. 이런 경우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녀는 그 재산을 불리는 거에 재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여러분이 계속 기회를 주다 보면 결국에는 있는 돈만 소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 대비와 자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녀들의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기회를 자꾸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자녀의 손해에 대해 관대해지자입니다. 먼저 재산을 정리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점이 자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버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거 주면 어떻게 하고 잘하겠지.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초, 중, 고, 대학교, 직장 다닐 때까지 누구도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는 30살까지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저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조금 다르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자녀한테 증여했다고 칩시다. 아파트 매매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돈이면 저 아파트가 좋을 것 같은데, 1주택이면 실거주 만족도가 중요한데 뭐 이런저런 사항들 여러분이 조언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요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아니면 한국보다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저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고 추천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20대 30대 때 배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자녀들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화를 내거나 뭐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자녀들한테 화내거나 싸우고 다투지 말고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좀 짚어주시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 그때는 이런 게 잘못했지. 다음부터 이런 걸 좀 봐봐봐. 정리하자면 자녀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관대하게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이 사전에 자녀들한테 재산을 주실 때 주의해야 될 점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하는 가장 큰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